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오늘 0.13% 하락을 했고 S&P 500은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1.4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 이상 상승을 했고 구글과 테슬라 역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1.79% 상승을 했고 AMD는 0.5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들은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은 선물과 옵션의 동기 만기가 되는 내마녀의 날을 맞아 강한 변동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날은 파워 의장이 페드의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 일에 매우 집중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그는 다가오는 7월 FOMC에서도 50 또는 75bp 금리 인상을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페드가 제시한 점도표상의 금리로는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올해 말 미국의 금리 수준은 3.4%가 나왔지만 페드 내부 공식에 최근 경제 지표를 대입할 경우 최소 4%는 돼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은 향후 미국의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수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예측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6%를 기록할 것이라 보고 있고 향후 연착륙할 가능성은 10%에 불과하다는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7.4bp 하락을 하여 3.231%까지 내려왔는데요.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나스닥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일시적 반등을 한 뒤에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하락장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 보이시는 거래량마저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시장은 41년 만에 다가온 초인플레이션 시대라 볼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존재하는 악재들이 여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6% 이상 하락을 하여 배럴당 110.4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향후 몇 달 안에 둔화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면서 유가는 8주 만에 첫 주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렌탈의 주가는 오늘 1.99%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3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유가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옥시렌탈 역시 최근 73.9불을 찍었는데요. 하지만 주식은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항상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모기지 고정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주택시장마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미국 주택시장과 관련해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젊은 층이라면 약간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더불어 그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지면서 주담대 금리 역시 다시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제롬 파월 의장은 대출 여건이 적절한 수준이 될 때까지 집을 사는 것을 보류하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5.78%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5.97%까지 올라온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또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 역시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1.5%라고 봤을 때 올해 말까지 금리를 4% 가까이 오르게 된다면은 미국 모기지 금리 역시 8% 이상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가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2만 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며 오늘은 9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날 알리바바는 중국 중앙은행이 엔트그룹의 금융지주 회사 설립 신청을 승인을 했고 이로 인해 장전 9% 이상 급등을 했지만 결국 강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0.78% 상승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52로 마감을 했는데요. 비록 오늘 엔트그룹이 중국에서 설립 신청을 승인을 했다고 해도 알리바바는 지난 2020년 11월에 엔트그룹 설립 이슈로 인해 주가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 중국 당국의 규제와 압박으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중국 기업은 회사의 성장과 매출이 좋더라도 언제 어디서 중국의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셔야 하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스냅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스냅은 최근 유료 서비스에 대한 구독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고 이로 인해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동닷컴은 오늘 음식 배달로의 확장 가능성을 밝혔고 이로 인해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는 오늘 1.2% 하락을 했는데요. 어도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예상보다 낮은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이렇게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고는 오늘 7%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크로고는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매장 브랜드를 선택하게 만든다고 말한 이후 이렇게 주가는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크로고의 차트를 보시며 오늘 하락으로 인해 아래 보이시는 RSI는 28로 마감을 했습니다. 크로고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최근 62달러까지 주가는 올라왔지만 현재 주가는 46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크로고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년 전에 워렌 버핏이 추가로 매수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워렌 버핏은 2020년 3월 크로고 주식을 20불대 후반에서 대량 매수를 했고 이후 크로고의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현재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매장 브랜드를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미국의 다이소인 달러 트루와 같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며 이날 0.22% 상승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31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 같은 좋은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 가시게 된다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